안녕하십니까. 혹시 영화 써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뭐 여자분들 싸우고 이러는 거. 몇 명인 줄 아세요? 써니. 7명? 네. 어떻게 진짜? 기억하세요? 저 몇 명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오늘 그 써니 분들이 오셨어요.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졸업하고 근 35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35년 만에 모이셨대요. 한때는 세상 걱정, 뭘 해야 하는지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 곧 환갑을 앞두고 촌년이 서울연대고 서울연이 촌년되어 오늘 김창옥 포프리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격려와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7분? 저쪽에 계십니다. 35년 만에. 어느 학교 동창이시죠? 대학 동기인데요. 네? 대학 동창. 대학 동창들. 전공이 그러면 같은 과세요? 네. 어떤 전공하셨어요? 유아교육이요. 유아교육. 예. 졸업하고 대학 동기들 꾸준히 만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계속 만나셨네요.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최근에. 그럼 지금도 현역에서 유아교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치원 원장님들 되시는 거네요. 30년 넘게 지나서 만나면 그때의 느낌이 있습니까? 대학생 때의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끼리는 그냥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어쩜 그렇게 그대로냐? 야, 너는 진짜 우리 1학년 때 신입생 그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참 서로 아름다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아니, 왜 대학 이런 시절이 사연을 내 가지고 망신을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저도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 희한하게 중학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하고 대학 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2군데 나왔거든요. 이제 국립대학 하나 나왔는데 이제 해병대 나왔는데요. 그 대학은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가 아니고 놀자 위주로 뭉쳤는데 더 이상 놀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너무 마이크 많이 잡으신 원장님이 좀 많이 노신 목소리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맞나요? 근데 정신 연령이 아직 6살. 그래서 네, 아닙니다. 그건 원장님.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놀 수 있을 때 에너지가 1도 없을 때까지 놀아보는 게 맞다고 후배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놀아본 사람이 일도 잘하고 그 다음 세계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어설프게 착하고 어설프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원장님은 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행복하시고 주변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시켰고 아이를 원장님 지금 학교 후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장님이 이제 30년 이상 먼저 졸업해 보니 선배님으로서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젊은 시절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아이한테도 하는 얘기가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러니까 무슨 인생의 상담 이런 것도 친구가 위주고 항상 주변에 친구를 많이 사귀고 친구와 관계를 잘 지키라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사연은 안 냈는데 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지. 그거는 원장님이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 사실은- 같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교수님을 한 두세 번 뵀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포프리 전기 배송? 네네. 거기 계란 말고 네. 삼계탕까지 아,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조금 생각하고 추천하던 얘기가 있어서 그걸 짧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사람들은 나이 먹고 친구랑 여행을 가려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여행 가면 재밌어요. 제가 대표님하고 저희가 일본 그 료칸 여행 대표님 거기 네. 지역이 어디죠? 네? 일본입니다. 그냥 일본의 그 눈이 많이 오는 설국의 작가. 설국의 작가가 나오는 네. 거기. 일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네, 패키지 여행을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 항상 지론이 여행 같은 걸 많이 다녀야 좋은 강연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주를 가자. 버진 아일랜드라는 데서 우주 상품을 내놨는데 거기를 가자. 이런 말, 오로라를 보러 가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대표님 덕에 이제 일본 여행을 료칸을 갔는데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근데 남자 둘 온 거는 저희 둘. 남자 둘이 무슨 료칸 여행을 가겠어요. 네? 특별한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보통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버스 타면 막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지금 원장님들처럼 이제 동창, 여고 동창, 여중 동창, 그리고 이제 여성 그룹이에요. 친구들끼리 3명, 5명이요. 이 사람들은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막 웃고 얘기하고 버스 타면 웃고 얘기하고 또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럼 저녁에 그때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한 20-30명 해가지고 되게 정성스럽게 일본 오면 야 이건 너무 맛있다 뭐 너무 좋다 그리고 야 진짜 얘 어떤 밥이 제일 맛있던 줄 알아? 너 어디가 제일 맛있어? 프랑스야. 우리 재작년에 프랑스 갔잖아. 이태리 어디가 제일 좋아? 아니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막 계속 이렇게 좋아. 그냥 분위기가 막 계속 좋아. 근데 계속 싸우는 팀이 있는데 부부끼리 온 사람은 계속 싸워요. 그 부부끼리 와가지고 그때 싸웠죠. 저희 저녁 먹는데 대표님하고 먹고 이제 아줌마들은 계속 막 야 좋다 이러는데 아저씨가 이제 뚱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이게 짜다 일본 음식은 짜다. 그럼 아줌마 아이고 그냥 먹어 그냥 뭐 밖에서 하던 집에서 하던 거랑 밖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냥 그러면 이제 아유 그냥 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심해. 아저씨 이러고 있다가 이제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이렇게 하고 아줌마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그리고 그 아줌마 부부 대화가 뭐냐면 이번 여행은 싸우지 말자. 그리고 끝날 때쯤 다음에 너랑 오면 성을 간다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친구가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가 핵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는 부부나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는 부모 자식 사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친구란 뭐냐? 그러면 부모는 뭐고 부부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딸이나 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자기 이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 우리 이모 때문에 공황장애 왔잖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이모는? 몇째 이모? 셋째 이모. 외할머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 우리 삼촌 때문에 나 지금 정신과 약 먹잖아. 우리 삼촌 때문에. 셋째 삼촌. 나주에 사는 셋째 삼촌 때문에 그냥. 이런 집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보통 이모 삼촌하고는 고모
느낌이 다 괜찮아요. 그쵸? 이모는 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와가지고 보편적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 보편적 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요, 나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건 보통 누가 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데이트 폭력. 이게 제일 많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은, 이모는 애정하지만 상대방을 옥조이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줘요. 그걸 돈 주면서 엄마를 까줘요. 니네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어. 어? 네가 고생이 많다. 삼촌도 그러죠. 특별히 이모가 그 역할을 잘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모를 생각할 때 되게 따뜻하고, 아마 이모한테 뭐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 이모는 나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줘. 그렇지만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별일 없어? 그러면 엄마가 별일 없어. 중환자실이야. 별일 없어. 다 별일 없대. 항상 별일 없대. 밥은 잘 먹고 있고 별일 없고 일은 잘 되고 있대요. 애들은 잘 크고 있고. 왜? 걱정할까 봐. 근데 이모면 삼촌이면 한다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친구의 핵심은 친구 관계라는 거죠. 이 프렌드십인데, 그러면 친구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친구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나 그릇된 사랑은 상대방의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사랑의 관계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의견을 물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너. 이번에는? 니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고 싶어? 우리 10주년인데. 뭐 나는 나 되게 자연 있는 데로 가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안 좋은 사랑의 관계는 너를 위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 우리 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친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편도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면 절대 싸움이 안 나고. 그렇죠. 저는 옆집 아저씨가 가끔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고마울 뿐이죠. 집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 옆집 아줌마입니다. 이런. 와, 그러면 일신오일신 항상 새롭다고요. 근데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이거 빵꾸 났네? 그러면 그걸 조진다고요. 기본 설정값이 100%니까 그래요. 기본 설정값이 0이면 저 사람이 10% 해주면 땡큐죠, 10%. 근데 나 기본 설정값이 100이야. 근데 너 왜 90밖에 못해? 너 계속 100을 못하네? 그러다가 100 한 번 하면 유지해.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원장님의 말씀처럼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는 30년이 지나도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좀 더 그럴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나는 나와 친구와의 관계인가? 제가 보기에 저는 저를 좀 많이 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돌아봐. 반성해. 성장해야 돼. 너 이번 콘서트에서 뭐 실수했어? 빨리 고쳐. 안 고치면 티나. 저는 소리 없는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하는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보다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성장한 만큼 풍요롭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50일 즈음에서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바뀐 것도 있고요. 과거에 산 삶을 후회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서 70이 되고 싶진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주변에 가까운 몇몇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감사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이게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두 명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벌써 저희가 1시부터 시작했고 뭐 4시 다 돼가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이 이 지금 강의를 들으셨을 때 어떤 표정으로 완전히 바뀌셨냐면 뭔가 깨달음, 얻음을 내가 뭔가를 이치를 알으셨을 때의 그런 표정으로 확 다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시작하는 첫 해에 이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단순화하면 정말 잘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방금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 어려우실 때 생각하시고 2024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간 게 있으셨죠, 분명히. 네. 그러면 정기 구독.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차력쇼 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옛날에 서울역 앞에서 그거 뱀 그거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이 뱀에 물리면 아까진기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지네 7마리를 먹으면 이거 하나가 생기고 뭐 그 아저씨인데 저는 그 아저씨밖에 안 돼. 아우 목 아프다. 아니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아마 제 표정을 보신 분도 가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뭔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번에 그렇게 했지 또 한번 반성하면서 다음번 위로할 때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 얘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이게 아무 말 안 하고 한 30분 앉아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제가 말이 너무 많다고 말을 줄이라고. 그래서 말을 줄여서 가만히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가끔 저한테 좀 물어도 보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정은지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는 학대받았고 또 초중고를 졸업하기까지 학교와 집 근처 동네 또래 애들에게도 왕따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으며 병원 다니며 약을 먹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4, 5년 전부터 현재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저희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라도 구하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할지 제대로 찾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시댁에서 얹혀 살았는데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남편은 제 편이 아니고 1순위도 무조건 시부모입니다. 전 그것이 제일 큰 상처이고 남편은 제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계획까지 세우고 죽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이것 또한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생활비로 쓰고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빌려주시는 겨우겨우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진짜 가족은 나와 남편이고 그 다음이
각자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는 얼른 이혼해야 제가 행복해질 거라는데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주셨는데 불편하셔서 손을 드실 수 없으면 그냥 제가 단편적인 거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고는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얘기만을 했고, 또 만약에 그 남편분이 또 아내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서로 이렇게 더 균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딱 살아온 시간이 한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쑥 지나가면서 필름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이 읽어주시는 때 저한테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그 단어였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불안한 환경을 많이 만드셨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조금 재미있다가 고등학교를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제가 실력이 못 되어서 시내 학교를 못 가고 버스로 1시간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한 건 아닌데 계속 돈을 뺏겼어요. 돈을 뺏기고 근데 그게 되게 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뺏긴 게 아니라 동기한테 뺏겼거든요. 지금도 걔 얼굴 여기 왔으면 딱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게 걔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장모가 500원만 꿔주라. 항상 500원이었어요. 500원만 줘. 이것도 아니고 500원만 꿔주라. 이게 이제 되게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선배면 아유 선배니까 내가 돈 뺏긴 거지. 근데 이제 같은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급생인데 제가 되게 건덜건덜하고 나는 쟤랑 싸워서 깡다구 있게 이길 자신이 없고 그리고 쟤는 제 주변 친구들이 또 다 그런 깡패 애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제가 그냥 그 늪에서 계속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대학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지고 엄마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이제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고등부를 마치면 대학부를 가요. 대학부를 마치면 청년부를 가요. 근데 저는 고등부를 마쳤는데 대학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년부로 가야 돼요. 근데 청년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직장 생활하는 누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다녔어요. 대성학원. 큰대 이룰 성. 크게 이루어라 라는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하니까 청년부에 가니까 여기 형 누나들은 27, 28, 29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 막. 근데 저는 21에 이 누나 형들하고 같이 청년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녀버렸어요. 그리고는 해병대에 도망가듯이 가서 해병대에서 이제 그런 집단 이지매 같은 걸 당하고 맨날 맞고 눈 크다고 때리더라고요.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더 컸어요, 지금보다. 근데 자꾸 눈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라우마가 또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님 싸우는 거. 고등학교 가면은 돈 뺏기고. 그리고는 재수하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는 해병대 갔는데 계속 맞다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가 한 10살 때부터 시작한다면 한 최소 15년에서 20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한 20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안에 장착된 게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안감이 높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요. 왜? 불안하니까 미리 예방을 세울 거 아니에요. 두수, 세수를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 성과를 내려면 전에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회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요. 직원이 500명이 됐어요. 급여가 매달 수억에서 수십억이 나가야 돼요. 업체에도 계속 억 단위, 10억 단위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삐끗하면 잃을 수 있어요. 아이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을 때 생기는 불안이 있고요. 그러면 그 불안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벌 거 아니에요.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잃을 것들이 불안하다고요. 나 목숨 너무 소중해. 그럼 내 목숨을 잃을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나 이거 너무 소중한데 저 사람을 잃을까 봐 너무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감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아마 이 여성분도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남편이나 주변인에게 언어와 비언어로 어떻게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 패턴과 에너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조진다. 애들을 구석에 놓고 다그칠 때 쌍욕으로 저기 애들 하는 엄마는요, 하수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엄마 나중에 되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또 시작했구나. 시작했어. 또 아빠랑 또 사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하는구나. 이러는데 조금 에너지로 조지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는 사람은요, 쌍욕하고 크게 때리는 사람들을 총기 사고 내지 않아요. 잘근잘근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맨날 꼬집고 모자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계속 치고 이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고를 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 말만 들어서도 알 수 없고 또 상대방의 말을 또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먼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불안함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의 나온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영민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려고 방어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방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SF 영화에 보면 여기 도시가 있는데 버튼 찍 누르면 징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남을 공격하려고 하나요?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사슴 같은 애들 뒤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 사슴 너 뒤지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지키게 하려고 만든 거야. 내 보호막. 투명하게. 근데 네가 전기로 감전돼서 뒤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우리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전기망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설령 이혼한다고 해서 그거를 특별히 아이가 없다면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말을 한번 힘을 내서 예쁘게 해보고 그래도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거기에서 서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유난히 저에게 이혼 상담을 많이 하시네요. 늦은 결혼, 아이를 빨리 갖고 싶기도 했고 코로나인 상황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어차피 못 나가는데 빨리 애 낳고 육아하자라는 생각을 가져 바로 임신했지만 유산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임신이 돼서 기다린 아이가 선물같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예민한 기질에 겁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 돌이 돼서까지 통 잠을 자지 않고 매일 밤 새벽 한두 번, 세 번까지 깨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안 낳으려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남편과 둘을 또 해서 임신을 하셨답니다. 이제 만삭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괜찮아지는 듯 싶은 첫째 아이의 새벽 울음바다는 다시 시작이 되었고 매일 다시 마음을 잡고 아이를 사랑으로 기다려야지 하지만 배가 부른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일어서서 새벽에 1시간씩 서서 달래 때에는 저도 같이 울고 우울의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창옥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힘든 육아를 잘 버티며 왔습니다. 밤마다 엄마만 찾는 첫째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제 육아 상담이네요. 둘째까지 양육해야 하는지 걱정만 앞섭니다. 아이들이 다 적응할 테지만 제가 그 적응 기간을 잘 이겨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나는 말 한마디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이실 텐데 어린 강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도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마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자다 깨고. 그리고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엄청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전을 하고 건강하게 이 뇌가 모든 걸 생각할 텐데 얘가 쉬지를 못하니까 짜증나고 또 그러면 짜증냈다가 그 짜증낸 자기가 미안하고 또 내가 미안했다가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짜증내고 이러는 내가 너무 싫고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막 비하적으로 되거든요. 이 시간을 이 엄마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공을 써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느낀 자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정성으로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진즉에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앉아 있으면 자꾸 스님 같아서 좀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여지가 없지만 그 누군가의 수많은 돌봄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가끔은 나도 그걸 받았으니 나도 내 몫은 하고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기 몫은 하고 죽어야죠. 자기 몫이 뭐냐? 내가 받은 삶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젊은 나이에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기업이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면 마땅히 환원을 해야 한다. 왜?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을 돌려야 된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그냥 물질을 줘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될 수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냐? 내가 당신의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환원하고 싶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9이네요. 39. 그러니까 지금 39 되게 젊다 못해 어려요. 39살인데요.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은데요. 39이면.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36살짜리 애한테 네가 주댕이를 깔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것들이 어린 놈들이 아주 그냥 둘이서 아주 그냥 콩짝콩짝 했구만. 39살짜리 사장이 36살짜리 강사한테 내가 사회에서 돈을 좀 벌었으니 네 강연으로 내가 사회 환원하고 싶다. 그때는 어리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어리다고 생각 안 했죠. 저도 어리다고 생각 안 했고 대표님도 어리다고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디스크도 수술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계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제가 지금 나이에 강연을 시작하면 좋을 1학년 같은 느낌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것 같아요. 30에.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계란 많이 팔아서 제가 돈을 벌면 저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대표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말하는 걸 좀 줄이고 싶어요. 말하는 걸 좀 줄이고 말하는 걸 줄이려는 이유는 그래야 더 괜찮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괜찮은 말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하고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 이름을 드릴 테니 양심적인 제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표님의 식품에 대한 양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말을 좀 줄이고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말. 그리고 말을 많이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어요. 이미 기술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가끔 해야 돼요. 한 10년에 한 번? 여러분 표정이 이 새끼가 지금 날로 처먹으려고 이 새끼냐.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주 해야지 이 새끼가 지금. 그러니까 젖이 불어야 젖을 짜는 거지. 젖이 불지 않았는데 젖을 짜면 어떡합니까? 그럼 피고름 나오지. 그러니까 양심적인 우유를 판매하려면 좋은 걸 먹고 잘 쉬고 젖이 불었을 때 그때 짜야죠. 그 양심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절대적 가난을 선택하든 지혜로운 경영을 선택해야 되겠죠. 제가 좋은 우유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당 한 달에 계란 500알 이제 모든 음식을 두부, 계란 아침 두부, 점심 계란 저녁 콩나물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정당 70가정을 전도. 근데 저는 또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잡고 싶어서 나름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제 힘든 시절이 지나간다면 제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시절이 제 나름의 이 50 전후에 그 시절이 잘 지나간다면 저도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